멘토라에서 모든 수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오입니다.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25쪽 유제 6번 문제예요. A가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미칠 A로 하는 로그 X 그래프가 이 직선과 몇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에서 만나는 그 중점이 어디 위에 있대? X축 위에 존재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자, 우선은 이렇게 무리함수란다. 로그 함수를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렸다면 자, 직선이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그림을 우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대충 기울기 8이고 y절편 얼마인? 마이너스 17인 직선이 있어요. 그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하자. 그래서 대충 그린다면 각각 A와 B를 했고요. 뭐 특별한 A와 B는 언급 없네. 뭐 대충 여기 A, 여기를 B를 다치자. 그렇네. 이 직선은 고정이거든. 로그 함수의 밑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편의상 알파, 베타 둘 수 있겠네. 좋았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점을 알파로 둔다고? 그럼 이 점 좌표는 알파, 밑을 A로 하는 알파가 되겠네? 교점 X 좌표를 베타로 한다면 이 점은 베타, 밑을 A로 하는 베타가 되겠네? 괜찮죠? 그럼 잘 봐. 이 중점이 이때잖아. 어디? X축 위에 존재했으니까. 그림이 조금 삐딱하지만 삼각형. 여기 수직의 발을 A', 여기를 B'을 한다면 삼각형 MAA' 찾았나요? 한 번 더. 삼각형 MBB' 찾아보세요. 찾았죠? 이 둘은 무슨 합동? 직각을 끼고 있고 빗변 길이 같고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RHS를 할 수 있죠. 아니, RHA 봐도 괜찮고 뭐 관계없고 막국지가 봐도 관계없고 하여튼 합동이라는 거 찾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합동 힘으로 중요한 걸 찾아내는 것. 여기에서 A'에서 M까지 거리와 B'에서 M까지 거리가 어떠하다? 같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바꿔 얘기하면 중점이 M이라는 얘기지. 알파, 0과 베타, 0의 중점이 M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직선의 X절편 계산 가능하네. 아니, X절편은 Y자리에 0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이 점 좌표는? 그렇지. 8분의 17, 0이 되겠네. 그럼 좋았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8분의 17, 1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17이 나오지. 그렇네. 그럼 봐봐. 하나 더. A에서 A'까지 거리와 B에서 B'까지 거리도 같잖아. 합동이니까 그대로 자 수학으로 만들어낸다면 Y좌표 바꿔 얘기하면 이 둘의 합은 얼마다? 바로 이렇게 써도 괜찮지? 중점이 0이다 이렇게 봐도 관계없잖아. 맞잖아? A의 Y좌표, B의 Y좌표 맞나요? 거리가 같다는 거 이렇게 표시 똑같지 그죠? 같은 면 맞지? 그러면 밑을 A로 하는 알파 베타는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알파 곱 베타는 얼마다? 1이라는 거지. 찾아내는 거지. 그런데 자 이걸 이용해서 자 A를 구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제예요. 맞나요? 사실 여기서는 사실은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조금 편해요. 뭔 소리냐? 요 밑에 문제는 베타라는 건 알파분의 1이잖아. 휘리릭 대입해보죠. 다시 나옵니다. 알파에다가 베타. 그래서 알파분의 1 더한 거지. 이 값이 4분의 17이잖아. 4분의 17은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4 더하기 4분을 쓰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풀입니다, 이거. 대입해서 이자를 풀지 말고. 어떻게 맞지? 괜찮죠? 우변은 4분의 17을 4 더하기 4분의 1을 바꾸는 순간 알파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다. 베타는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 베타든 알파든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뭐 여기 베타를 이용할까?
그러면 베타 자리에 4분의 1을 대입한다는 것은 x 자리에 4분의 1을 대입한단 말과 같은 말이지. 여기도 4분의 1 대입해 보세요. y가 뭐가 나와요? y는 얼마 나와요? 2 빼기 17이니까 알지. 자, 4를 베타는 4잖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거꾸로 대입했다, 그죠? 여기서는 문맥상 알파가 아하 이거 거꾸로 대입했네요. 자, 지금 문맥상 알파는 내가 왼쪽에 잡았잖아요. 맞지? 이거 바뀌었다, 그지? 알파가 4분의 1이고 베타가 4죠. 내가 작은 쪽에 지금 0과 1 사이 있는 걸 지금 알파를 잡았으니까 베타 자리에, sorry. 4를 대입한다는 건 x 자리에 4를 대입한 것 같잖아. y가 뭐가 나와요? 4, 8, 32 빼기 17이니까 15가 나오나? 그 b점이 고정되지. 4, 15가 구해지잖아. 그러면 a는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대입할 수 있겠네. y는 밑을 a로 하는 x의 로그인데 이 점 b를 대입하세요. y 자리에 15, x 자리에 뭘 대입해? 4를 대입하면 a의 15제곱이 4. 지금 로그로 바꿔놨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잠깐만요. a를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 로그 씌워봐봐. 뭘 밑으로 하는? 2를 밑으로 하는. 왜 이걸 구했지? 그래 보니까 왠지 생각을 안 했네. 아이고 생각 놓쳤네. 왜 이걸 구하랬지? 왜 그런지는 지금은 퍼뜩 생각 안 나네요. 자, 다시 바꾸면 그냥 15는 밑을 a로 하는 4의 로그를 쓰고 밑변환 밑을 바로 바꾼다. 밑을 4로 하는 a 값은 15분의 1인 거 알겠죠? 오케이. 요건 2의 2제곱이니까 분모로 2가 들어갔잖아. 2분의 1 로그 a 값 15니까 또 바꿔 얘기하면 밑을 2로 하는 a는 얼마예요? 15분의 2가 되겠네요. 따라오지? 그래서 p와 q의 합은 얼마다? 17이 되지 않나? 2024년 수능특강 2단원 27쪽 예제 4번입니다.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중에 볼 거예요. 이만큼 주어는 G를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우선 이 G2를 한번 볼까요? G1 그래프 말고 G2가 이 녀석 캡틴 A에서 만난다는 건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뒤에 거부터 볼 거예요. Y자리에 B를 대입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그러면 진수와 밑이 같네? 어라? B는 얼마요? 1이 되네? 그러면 고정이네. 아하. 자, 그 다음 이 첫 번째 단추 얘부터 깰고요. 두 번째 단추는 G1 계산할 거예요. 내가 왜 어릴 때부터 저학년 때 왜 평행이동을 강조했는지 알겠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안 되면 과연 수학이 잘 될까? 특히 함수에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기억나지? 내 평행이동 얼마나 강조하더노? 얼마나 수업을 많이 했노? 유도는 얼마나 했니? 솔직히 고등학교 때 선생님만큼 평행이동 유도 많이 주는 선생님 봤나? 없듯이 대충 넘어가지. 잘못하면 잘 못 써먹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만큼의 수학적 표현을 수학으로 나타내세요. 이걸 fx, y 화살표를 한 후에 x 더하기 a, y-1이잖아. 그러면 y자리에 뭘 대입한다? y 플러스를 대입하지. 그런 후에 밑을 이루하는 x인데 x자리에 뭘 대입한다? x-a를 대입하는 거지. 그지? 이 그래프 G1도 캡틴 A를 지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 그대로 대입하세요. Y자리 1을 그럼 2가 될 것이고 잠깐만요. 우리가 B를 구했으니까 네,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예요?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그럼 정리하면 되지. 로그로 풀어도 괜찮고 지수로 풀어도 괜찮아요. 지수로 풀어볼까? 2의 2제곱 4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 자, 넘기면 2분의 9가 되죠. 2분의 9가 마이너스 a이기 위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 두 개 합은 산수 안 하겠습니다. 2024년 수능특강 수일 페이지 27쪽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 유제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방향만 잡아드릴게요. 이 말은 y-2는 밑을 4로 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x와 위치 바꿔. 물론 1대1 대응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수함수 자체는 1대1 대응이니까 그냥 써도 괜찮죠? 맞나요? x로 위치 바꿔. 그러면 x-2는 밑을 4로 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 제곱이고 로그로 바꿔. 마이너스 a 플러스 a 값은 밑을 4로 하는 x-2로 바꾸면 되잖아. 이 상태에서 역함수 이 y가 바로 gx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6,3을 대입하고 점근수 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역함수 풀이보다는 그냥 원함수 자체를 이용할게요. 봐봐. 이 원래 함수 원함수는 점근선이 뭐예요? x 이퀄 아니죠 y 이퀄 2가 점근선이 되잖아. 자, 이 정리를 조금 할게요. 이 녀석은 y는 4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a 제곱 플러스 2라고 쓰는 순간 이 2가 바로 y 이퀄 2가 되는 거죠. 근데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 이렇게 생긴 쉐이프네. 그런데 역함수라는 건 y 이퀄 x라는 직선을 지나는 이 직선의 대칭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파란색 y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에서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서 퀘스천 마크. 점근선의 y좌표가 뭐가 될까? 이것도 하나 센스. x 이퀄 2가 점근선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실제로 구해봐봐. 여기 점근선이잖아 이거.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도한 게 점근선이잖아. 원함수의 y 이퀄 2가 점근선이 된다면 역함수에서는 뭐가 된다? x 이퀄 2가 점근선이 되는 거잖아. 이걸 찾아내시는 게 이 문제 키워드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맞아요. 안 그래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지 않고 풀 겁니다. 그 역함수가 6,3을 지나잖아. 그러면 원함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이 말은 G6 이퀄 3이라는 것은 이거 정의는 F3이 어디를 지난다? 6을 지난다는 얘기지. 모르긴 몰라도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3,6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원함수가 3,6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함수는 6,3을 지난다는 얘기 아닐까요? 잡혀 그 그림 좀 틀렸다. 틀려도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걸로 틀리게 한 거야. 어딘지 모르지만 6,3을 어디 지난 3,6을 지난다고. 그럼 역함수의 점은 6,3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여기다가 G6은 3을 구해도 괜찮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fx를 계산한다면 f3이 6을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방향을 잡는 거다. 역함수를 구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방향을 어디에 잡는 따라서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평소 연습을 하고 들어가세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나는 빨간색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x자리에 3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f3이 6이잖아요. 6은 밑을 4로 하는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a 더하기 2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를 휘리릭 넘기면 4의 1제곱이 4의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a. 그럼 a 값은 얼마 더? 4가 되나요? 오케이. 이해되지? 이렇게 구한다고. 그럼 b는 어떻게 구해요? b는 어디 있어? 어디 있죠? 정근선. b가 요거네. b는 얼마? 2가 될 수밖에 없지. 알겠지? 그래서 b와 a의 곱은 구하는 건 뭐 산수.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27쪽 2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 유제 8번. 제한된 정역이 있어요. 이 하트 1 범위에서 이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인데 보자마자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게 중요하죠. 그럼 대충 개형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감소함수 맞죠? 오케이. 이 점근선은 사실 y축. 이 녀석 x가 0 되는 값이 바로 y축. 맞나요? 오케이. 이거 딱 표시해두고. 그런데 제한 범위는 4분의 1부터 x 값이 8분의 1까지, 8까지니까 from a to b가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최대값이 4라는 것은 보자마자 이 점을 a라 한다면 4분의 1, 4가 될 수밖에 없죠. 최소값 b라는 것은 캡틴 b라 한다면 8, b가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오케이. 4분의 1을 대입하세요. 자, 캡틴 a를 리딩합니다. 4분의 1 대입하면 4는 a 더하기 여기 4를 4분의 1 대입하면 바로 2 나오는 거 알겠나? 감산되나? 오케이. 그럼 a는 얼마 더?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b점도 계산할 거예요. y자리에 b를 대입할 거야. x자리에 8을 대입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b는
A 바로 구했잖아. 2 더하기 밑을 2분의 1로 하는 8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3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뭐 두 개를 더하는 건 1.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29쪽 2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 예제 5번 문제입니다.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이 지수함수와 이 원, 고정되어 있는 원이 몇 점에서 만난대? 아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개형은요. 함수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다른 걸 쓰시면 안 돼요. 자, 원은 고정인데 원점을 지나네. 그러니까 Y축에 접한다고 해도 괜찮죠. 중심이 1,0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런 점도 편의상 1,1 딱 찍어 놓을까? 이런 점도 1, 마이너스 1. 그렇네. 이런 전체적인 개형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1이 아닌 양수를 했어. 함수로 판단하는 얘기지. 만약에 A가 1보다 큰 지수함수면 원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원과 만날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만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A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만날 수는 없죠. 밑이 1보다 커버리면. 그래서 밑 A는 어떤 범위에 된다는 얘기예요. 0과 1 사이를 이런 형태를 갖는다면 어떻게? 만날 수도 있겠지. 지금 A는 0초가 1 미만일 때 이 그림 빨간색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알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A 범위는 0초가 1 미만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런데 이거 보는 시간 보세요. A가 결정이 된 상태거든. 그럼 이 진수를 풀어버리면 좌변의 진수가 커야 돼요? 우변의 진수가 커야 돼요? 좌변의 진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죠? 휘리릭 넘기면 마이너스 x는 크거나 같네. 휘리릭 넘기면 마이너스 7. x 범위는 7보다 작거나 같아 하는 순간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왜?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제일 첫 단추는 뭐 물론 개형도 참 중요하지만 진수를 따졌다면 진수 범위 0초가 동시에 2x-4도 0초가.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는 어떤 범위이다? 그렇지. 2보다 크다는 걸 적어 놓고 시작해야 이 두 개의 교집합, 인터섹션 범위가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x 범위는 2 이상 7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초가. 아이고, 쏘리. 알겠나요? 이런 범위를 디테일하게 써두셔야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잘못하면 틀리거든. 정수 개수를 물었잖아. 닫힌 구간의 개수니까 양끝 빼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지만 좋은 문제. 별 딱 2개 쳐두세요. 좋은 문제.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29쪽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 유제 9번. 새로운 유형의 뮤 문제. 수능 문제치고는 특이한 문제 유형이 나와 있어요. 기본서에 나올 법한 문제라서 내가 뉴라고 적어놨다. 첫 번째는요. 둘 다 0보다 둘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이 녀석을 이렇게 쓸게 우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반대 상황이 될 수 있죠. 하나는 음수, 다른 하나는 뒤에 소가로가 양수면 어때? 곱이 0보다 작아지는 거지. 자, 요거는 뭐 1초가고요. 요건 밑을 다 2로 바꿀까요? 2의 2x-8제곱이 작아? 뭐보다? 2의 5제곱보다. 그럼 2x-8은 5보다 작아? 2x는 13 미만이죠. 그래서 x 범위는 2분의 13 미만이잖아. 그럼 동시 성립해야 되잖아요. 1초가 어때? 2분의 13 미만이면 되나요? 맞아, 알겠지? 오호,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나 보자. 위에 거는 1 미만, 밑에 거는 반대 방향이죠. 반대 상황이죠, 이거. 생략이 되겠지? 이거 풀어버리면 x는 2분의 13보다 커야 돼. 근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nothing. 없다. 공집합 파이. 그럼 만족하는 이거의 정수를 물었잖아. 근데 정수의 값의 합을 물었네. 그럼 준식은 2, 3, 4, 5, 6까지 괜찮겠네. 등차수의 합이네. 등차 중앙의 항수 5개. 답은 20.
이거 이해되지? 항의 개수입니다. 이거 중앙값이고 이건 중앙값 곱하기 항수 해주면 등차수를 합이 되잖아. 그래서 4에 5 빼주면 돼요. 할 수 있겠지? 배운 걸 써먹자.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29쪽 기수함수 로그 함수 단원 유제 10번. 자, 기출문제 변형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야 웬만한 기출문제집에 다 있어요. 기출됐던 문제. 지금 보시면 y gx랑 fx의 교점이 나오죠. 누차 강조하지만 교점의 x좌표들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로그 함수가 주어지면 반드시 진수를 따지고 덤비셔야 돼요. 이 문제가 좋은 이유가 이런 표현들이 되게 좋은 표현들이에요. 자, 첫 번째 진수는 바꿔 얘기하면 f 2분의 x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fx를 한번 보세요. 2차 함수 보이죠? x절편이 -4와 4를 가지는 그 x절편이 fx가 0보다 큰 걸 해석해 보세요. 이거 말고 fx가 0보다 큰 건 -4보다 작든지 4보다 크면 되잖아. 이게 뿔난 쪽이잖아요. 그 말은 2분의 x가 -4보다 작든지 or 2분의 x가 4보다 큼을 이해하시나요? 이해되지? 그래서 x 범위는 아하 -8보다 작든지 또는 8보다는 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진수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진수 한번 보세요. g 2분의 x가 0보다 또 커야 돼요. gx는 1차 직선이죠. 그 x절편 1을 기점해서 0보다 크다는 건 위쪽 부분이잖아. x축 위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 말은 gx 모은 다음에 정의역이 1보다 큰 거잖아. 근데 새로운 정의역은 x가 아니라 2분의 x죠. 그게 1보다는 커야 되지 않나요? 그 말은 2보다 커야 되지. 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잖아. 이 빨간색 스타 1, 파란색 스타 2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뭐예요? 8초가 되는 거지. 아, 이게 진수 범위인 거야. 맞아? 이 범위에서만 이 로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꽁꽁. 그런 후에 이건 진수 범위를 내게 한 거고 그 다음 지금 밑이 1보다 크잖아.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진수는 지금 f 2분의 x가 커야 돼요. g 2분의 x가 커야 돼요.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g 2분의 x가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나요? 이제 그래프를 두 개를 같이 보면 교점이 어디 있어? 두 함수 교점은 초록점 -2와 6이 되겠지. 근데 gx가 더 큰 건 오케이 B급을 치면 오케이 이 부분 아니다 그 사이죠. 이 사이 오케이 -2 이상 6 미만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성립하기 위한 오케이 2분의 x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괜찮지? 고1 문제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출되었던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 범위는 -4 이상 12 이하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세 번째 단추는 스타 3와 스타 4의 연립이네. 오케이. 자, 이걸 수학으로 표현하면 8초가 12 이하가 되나? 그 정수의 개수니까 양끝 빼주기만 하면 되죠. 개수를 물어서 답은 4개. 4개 답을 구해버렸네. 12 빼기 8 개수만 따진다면 4개라고 쓰시면 됩니다. 2024년 수능 특강 수1 페이지 30쪽 레벨 1의 1번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가 -3,0을 지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x축, y축 그림을 그렸을 때 점근선 y = b라는 게 음수여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점근선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b가 음수이어야만 어때? x축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맞나요? 이 녀석이 y = b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수함수를 대충 그리면 이런 형태, 이런 빨간색 y가 그려진다는 거지. 이 점 좌표가 a점. 그래서 -3,0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점 A에서 그 점근선에 내린 수직의 발을 그냥 편에서 H를 잠깐만 내릴게요. 이 직선이 점근선인데 맞죠? 이해되나요? B는 음수해야 된다는 말을 단디 딱 적어놔야 돼. 근데 한번 보세요.
점 A와 이 곡선 그래프의 점근선 사이의 거리가 4라고 했어요. 아, 이 4의 의미가 요 기억이 날게. 그림에서는 선분 AH지. 이게 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 이 거리가 4가 될 수 있잖아요. 식으로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주어되는 지수함수를 다시 한번 잠깐만 적을게. 2를 밑으로 하는 x-a제곱 b자리에 -4를 대입하는 거야. 그런데 어디를 지나? a점을 지난다 했잖아. -3,0을 대입해. y자리 0, x자리에 -3을 이렇게 대입해서 휘리릭 풀면 2의 2제곱 이퀄 2의 -3 a제곱.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지수가 2가 돼요? -5면 되겠네. 그럼 결정되네. b랑 a의 합을 계산하랬습니다. 답은 -9. 2024년 수능 특강 페이지 30쪽 레벨 1의 2번 문제입니다. 이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값을 물었잖아. 그럼 보자마자 점근선이 뭐가 되지? 그렇지. y 콜 -2라고 표현하고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 이런 쉐이프를 가지겠네. 그래서 최대값이라는 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그렇지. 1일 때죠. 바로다가 -1을 대입하세요. 그래서 그 -1, 바로 대입한다. 이 녀석은 지수가 -2니까 9 빼기 2이면 7이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7라고 쓰시면 되는 문제.